반도체 하면 흔하게 떠오르는 기업 혹은 국가가 있을까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엔비디아, TSMC, ASML 등이 떠오르며 각 기업이 속한 국가는 대한민국, 미국, 대만,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반도체 산업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나오는 게 뭔가 어색한 느낌도 있지만 사실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꽤나 비중 있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실제 미국이 22년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인 칩4라는 개념을 제시했었는데 이 칩4 동맹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일본이 꽤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본 후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각 요소들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도 아주 간략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1950년대 트랜지스터의 발명이 이루어진 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오일 쇼크 등이 터지며 미국 기업이 주춤할 때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기술 투자를 진행했고 이 시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일본 기업은 마침내 80년대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져옵니다. 이 시기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 6개가 일본 회사일 만큼 일본 반도체 시장의 지배력은 막강했습니다. 예컨대 1985년에는 일본의 NEC라는 기업이 세계 반도체 회사 매출의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 당시 인텔은 메모리 산업에서의 수익성 감소로 디램 등의 메모리 산업에서 철수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다만 반도체 기술이 민간인뿐만이 아닌 군사,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 판단한 미국 정부가 1985년부터 일본 반도체 기업들에 서서히 제재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절상됐기에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계속된 일본 반도체 산업의 견제로 1990년대 초부터 일본 반도체 산업은 천천히 무너지며 미국 반도체 산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1990년대 초부터 삼성전자의 기술 약진을 시작으로 일본은 점차 메모리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 개인 PC가 당연한 시대에 직면하며 성능이 아닌 값싼 디램에 대한 생산력이 필요한 시기에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과 생산 속도가 아닌 기술력에 집착하는 오판을 했고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율과 생산 속도 노선을 선택하며 디램 가격에 대한 치킨 게임을 통해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처럼 1980년대 막강했던 일본의 메모리 등 반도체 완성품 제조 산업은 점차 무너져서 현재에는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과 치킨 게임 등은 시사점이 꽤나 많은 내용이기에 다음번에 따로 추가 영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의 반도체 완성품 제조 산업은 현재 힘을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등의 완성품 제조에서는 힘을 잃어버렸어도 1980년대부터 계속 갈고 닦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산업만큼은 아직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소재 산업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앞서 설명한 개념인 반도체 칩4 동맹에서도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약 500여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핵심 화학물질의 대부분은 실제 일본 기업들의 독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화덕에서 반도체라는 이름의 빵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빵에 들어가는 설탕, 밀가루 등의 핵심 재료를 독점하는 국가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의 소재가 없다면 반도체 제조가 꽤나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일본이 주도하는 반도체 소재들 중 구라소소, 포토레지스트 두 가지 품목은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소재들인데 일본은 이러한 소재들에 대한 한국 수출을 2019년에 규제하는 등 소재의 무기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주도하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란 소재가 각각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며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불화수소는 분자식이 HF이며 반도체 공정에서는 식각과 세정 공정에 사용됩니다.
이때 식각은 에칭이라고 불리기에 불화수소는 통칭 에칭가스라 많이 부르게 됩니다. 이 불화수소는 유독성이 엄청 강한 물질이지만 반도체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스입니다. 반도체는 특정 물질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 위치시키며 층을 쌓아나갑니다. 이때 불화수소는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으며 실리콘 산화막이란 물질은 유리와 근본적으로 같은 물질이기에 반도체 공정 중 실리콘 산화막은 불화수소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또한 이 불화수소는 반도체 공정 중 웨이퍼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반도체 공정 중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고순도의 불화수소가 필요하며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와 무라타라는 회사는 무려 99.999999%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에칭 공정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이전 반도체 공정 설명 및 ASML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노광 공정은 빛으로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공정인데 노광 장비 내에서 빛이 웨이퍼 위로 쏘여질 때 이 빛에 의해 회로가 새겨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포토레지스트가 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 위에 도포된 후 빛을 받은 부분은 강해지는 등 화학적으로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 빛을 안 받은 부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포토레지스트의 회로를 새깁니다. 여기서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대부분은 JSR, 시네츠 화학 등의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초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EUV란 빛에 대응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절대적인 의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노광 공정 중 빛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는 블랭크 마스크 혹은 포토 마스크 역시 일본의 호야와 같은 기업이 기술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노광 공정에서 역시 일본 소재 회사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은 소재 및 부품이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재와 부품 분야는 연구개발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은 일본의 소재 부품 분야 기술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은 정부 주도하에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다시 이전 80년대 반도체 강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어떠한 대응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궁금증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바라본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공학 칼럼은 반도체 산업 관련 여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